자, 감가수정 방법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작년에 계산 문제 두 문제 출제를 했었죠. 감가수정에서 두 문제 나오고 감가수정 개념에서 또 정답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가수정에 대해서 우리가 방법을 보시면은 이 평가 대상 물건으로부터 직접 구하는 방법은 직접법이고, 직접 못 구해요. 그러면 사례를 수집해서 구하면은 간접법인데, 자, 이 직접법에는 이 내용, 연수는 감가상각자산의 수명이죠. 자, 내용연수법에 정액법,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일정한 금액씩 감가된다는 전제하에 구하는 방법, 건물, 구축물 등에 적용하고, 정률법은 기계장치 등에 적용하죠.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가된다는 전제하에 구하는 방법이 있고, 광산 등에 적용하죠. 매년 회수되는 감가액을 국공채와 같은 안전한 자산에 투자 운영한다고 전제를 합니다. 자, 그리고 관찰, 감가법, 그리고 분해법. 자, 이때 내용연수법은 우리 이론적 감가가 되고, 요 두 개는 실제 우리가 발생한 감가이기 때문에 요걸 병용하면은 좀 더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 있다. 이런 병용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병용할 수도 있다. 정액법, 관찰감가법, 아니면 정액법, 분해법, 이렇게 병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153번 문제로 한번 가봅니다. 자, 다음과 같이 주어진 사항을 근거로 우리가 건물의 가액을 우리가 산정하시오. 자, 재조달 원가를 우리가 구하기 위한 비용은 기준 시점에서의 비용으로 본다는 내용이죠. 자, 우선은 재조달 원가는 얼마죠? 자, 재조달 원가는 이 표준적 건설비, 표준적인 건설비는 이 직접 공사비가 있고 간접 공사비가 있죠. 또 개발업자의, 자, 여러분 건물의 재조달 원가는 우리가 도급 공사를 기준하죠. 예, 도급 공사를 기준하기 때문에 개발업자의 수급인의 적정한 이윤이 포함이 돼야 돼요. 포함이 되고, 또 도급인이 부담을 해야 돼. 도급인이 부담을 해야 돼. 등기비용, 이자비용, 세금, 공과금, 통상적인 부대비용을 더해줌으로써 구하죠. 자, 직접 공사비는 얼마냐면 10억. 자, 10억이 주어졌고, 이거는 간접 공사비는 2억 5천만 원이 주어졌고, 수급인의 적정이익은 10억에 몇 프로? 10%니까 얼마? 1억. 통상적 부대비용은 직접 공사비 10억이 0.5%니까 얼마? 5천만 원이 주어졌죠. 다 더해주면 얼마? 14억 원. 그래서 건물의 재조달 원가는 14억 원이 주어졌어요. 자,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은 잔존가치율은 0%니까 잔존 가격은 제로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관련해서 매년에 감가액은 얼마? 자, 매년 감가액은 재조달 원가에서 경제적 내용연수 끝났을 때 잔존 가격을 뺀 것을 이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이때 잔존 가격은 얼마? 제로니까 재조달 원가 14억 원이 주어졌고, 지금 뭐가 나와요?
기준 시점 준공은 2013년 10월 26일, 기준 시점이 2015년 10월 26일이니까 몇 년 경과? 2년 경과. 남아있는 거 몇 년? 기준 시점에서 남아있는 경제적 내용에서 끝날 때까지 남아있는 게 48년. 더해줬더니 50년. 그럼 공 하나 없어지면 얼마? 1억 4천만 원을 5로 나누지만 1억 4천이죠. 5, 20, 5, 8, 40, 2,800만 원. 자, 매년의 감가액은 2,8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은 총 감가액은 얼마? 자, 총 감가액은 매년의 감가액 얼마죠? 2,800만 원. 연에 몇 년 경과? 경과 연수는 몇 년? 2년 경과. 요거는요, 경과, 2년 경과하죠. 사용함에 따라 감가가 되는 요거는 물리적 감가야. 소모되는 물리적 감가. 그런데 또 있어요. 관찰 감가법. 요걸 병용해서 여러분 정액법에 관찰 감가법 요 두 개를 병용했어요. 실제 감가가 있어요. 자, 관찰 내용 보세요. 이 건물은 출입구가 협소하여 확장 공사비는 약 2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된다. 뭐가 들어갔다? 여기 기능적 감가가 들어갔어요. 확장 공사비 요 2천만 원은 무슨 감가? 이건 기능적 감가. 관찰 감가법을 병용했을 때 기능적 감가. 더해줬더니 얼마? 7,600만 원이 돼요. 자, 이때 우리는 적상가액, 건물의 대상 건물의 기준 시점에서의 가액은 재조달 원가 얼마에서 14억 원에서 뭐를 빼준다? 총 감가액 7,600만 원을 빼줬더니 얼마? 13억 2,4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죠. 3번 정답이 되겠고, 자, 154페이지에 치유 가능한 감가가 나오는데, 자, 얘기죠. 자, 분해법은 감가가 이렇게 있거든요. 자, 내부적 대상 물건 자체에서 발생하는 우리가 내부적 감가가 있고, 대상 물건 자체는 관계없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외부적 감가가 있어요. 자, 내부적 감가는 다시 물리적 상태의 변화로 인해서 부동산 가치의 손실을 가져오는 물리적 감가. 물리적 상태의 변화는 별도로 기능적으로 효용이 감소함에 따라 부동산 가치의 손실을 가져오는 기능적 감가. 외부적 감가는 대상 물건 자체는 관계없어요. 외부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감가가 있어요. 자, 이때 물리적 감가는 물리적 상태의 변화로 가져오니까 수선합니다. 수선하는 데 드는 비용과 수선한 이후에 부동산 가치 상승분을 비교했는데, 수선 후에 부동산 가치 상승분을 크면은 비용을 투입해서 수선을 하죠. 이걸 치유가 가능한 감가. 근데 수선 후 가치 상승보다 치유가 어떻게 돼요? 수선 비용이 많이 들면요, 비용을 투입해서 수선을 하지 않는 치유가 불가능한 감가. 자, 기능적 감가인데 이 계량하는 비용과 계량한 이후에 부동산 가치 상승분을 비교하는데, 계량 후에 부동산 가치 상승분이 그러면 비용을 투입해서 계량한다. 치유 가능한 감가. 그런데 문제는 이 치유 비용보다 치유 이후에 부동산 가치 상승분이 더 크면 치유를 하겠지만, 오히려 치유 비용이 많이 들면 비용을 투입해서 치유를 하지 않겠죠. 치유 불가능한 감가. 근데 경제적 감가는 대상 물건 자체는 관계없이 외부적 요인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치유 불가능한 감가. 그래서 여기서 각각에서 뭐를 구한다? 감가액을 다 구해요. 구해서 이걸 전부 더해줘서 구하는 방법을 무슨 방법? 분해법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이 거기에 154번 5번 지문 봅니다. 감가 요인을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요인으로 세분하고 치유 가능,
불가능 항목으로 세분하여 각각의 발생 감가의 합계액을 다 더해요. 합계액을 감가수정액으로 하는 방법은 무슨 방법? 분해법. 관찰감가법이 아니라 분해법이고, 4번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상태를 면밀히 세밀히 관찰한 후에 감정평가사의 폭넓은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는 것은 관찰감가법. 4번은 관찰감가법. 그러다 보니까 폭넓은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다 보니까 주관적이라는 단점이 있겠죠. 자, 1번 치유 가능한 감가는 내용연수 항목 중에서, 자, 여러분 치유로 증가가 예상되는 효용이 치유에 요하는 비용보다 크다. 그럼 치유 비용보다 크면은 어떻게 돼요? 치유할까 말까요? 해야죠. 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맞는 질문이죠. 1번 정답. 2번 여기 감가수정의 방법은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는데, 직접법은 내용연수법, 관찰감가, 분해법인데, 감가수정액을 산정 구할 때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내용연수법, 관찰감가, 분해법 이 세 가지를 병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여러분 해야는 뭐야? 반드시 병용해서 구한다? 아니에요. 병용할 수도 있다. 어떻게 병용한다? 아까 세 가지 방법을 다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액법, 관찰감가법, 아니면 정액법, 분해법 이렇게 내용연수법과 뭐를 요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하나를 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질문. 3번 감가수정은 재조달 원가에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요인 등을 고려하고 그에 해당하는 감가수정액과 공제 동그라미. 작년에는 이걸 뭘로 출제했어요? 작년에는 공제가 아니라 가산으로 출제, 더한다. 공제는 빼는 거예요. 그게 작년에 정답이었어. 공제하여 기준 시점 현재 대상 물건의, 자, 밑줄은 기간 손익의 배분을 산정하기 위한 것. 밑줄, 여기 틀렸죠? 여러분 기간 손익의 배분을 산정하기 위한 것. 이건 기업 회계에 있어서의 감가상각의 목적. 감가수정의 목적은 뭐죠? 대상 물건의 적정한 가액을,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것.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감가수정.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 틀린지 뭐. 작년에 요거 내니까 어디 틀린지 몰라서 고민들 많이 하시대. 자, 네 번째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 자, 155번 문제로 갑니다. 자, 원가법에 의한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의 감가 누계액인데, 자, 재조달 원가 5억이 주어졌고요. 경제적 내용수 5년, 감가 수정은 우리가 정액법에 의한데, 자, 매년에 감가액은 재조달 원가에서 뭐를 뺀다? 잔존 가격을 뺀 것을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눠줘요. 자, 이때 잔존가치율은 몇 프로? 10%. 자, 여러분 잔존가치율 또는 장가율이죠. 재조달 원가에서 잔존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10%. 재조달 원가 5억이니까 5억에 10% 하면 얼마? 5천만 원. 자, 그러면 재조달 원가는 5억인데 5억에서 5천만 원을 빼죠. 그러면 이게 감가 대상 금액은 4억 5천만 원인데 이걸 경제적 내용연수 몇 년? 50년으로 나눠버리면 되겠지. 공 하나 빼면 얼마? 4,500만 원을 5로 나눠주니까 5, 9, 45, 900만 원이 되죠. 매년의 감가액은 900만 원. 따라서 감가 우리가 누계액 또는 감가 수정액은 매년의 감가액 얼마죠? 900만 원. 매년의 감가액 900만 원에 경과 연수 몇 년?
거기에 준공 시점 2012년 3월 1일, 기준 시점 2017년 3월 1일이니까 몇 년? 5년. 곱해줬더니 얼마? 9호 45, 4,500만. 3번 정답. 자, 거래. 사례 비교법 뭐에 근거하죠?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냐. 시장성의 원리를 근거로 해서 나타나죠. 자, 거래 사례를 수집하는 기준 4가지가 있어요. 사정 보정의 가능성, 시점 수정의 가능성, 위치의 유사성, 물적 유사성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거래 사례 수집 기준에 뭐가 나오죠? 사정, 보정의 가능성. 여러분 사정이 있으니까 보정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고가 거래냐 저가 거래냐 그럼 사정 보정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156번 문제로 갑니다. 아래 다음 사례 부동산의 사정 보정시는 얼마냐?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토지를 1억 원에 구입을 했으나 이것은 인근 표준 획지보다 고가로 매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준 획지의 정상적인 가격이 8만 원 제곱미터. 자, 그럼 1억 원은 뭘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고가. 고가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사정 보정을 했더니 정상적인 가격이 나오는데 정상 가격이 얼마? 자, 정상 가격. 정상적인 가격이 얼마? 우선 8만 원이 나와요. 제곱미터당. 그런데 인근 획지에 정상적인 가격은 8만 원인데 면적은 얼마? 1000 제곱미터니까 얼마죠? 07개 8천만 원이 돼. 정상 가격은 8천만 원이에요. 따라서 사정 보정치는 양변을 얼마로 나눠준다? 1억 원으로 양변을 나눠주면 되겠죠. 얼마? 0.8. 4번 정답. 작년 시험에도 사정 보정 나왔거든요. 자, 2번. 두 번째는 시점 수정의 가능성. 자, 거래 시점의 가액을 기준 시점의 가액으로 정상화시켜주는 작업인데 시점 수정의 방법은 2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지수법 변동률 적용법인데 토지인 경우에는 변동률 적용법에 있어서 지가 변동률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위치의 유사성은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이고 물적 유사성은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인데 자, 분모는 뭐죠? 사례고 분자는 대상. 우세 요인이라면 플러스, 열세 요인이라면 뭘로? 마이너스로 가죠.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자, 157번. 위치의 유사성, 지역요인 비교 가능성에 있어서 지역요인 비교치로 갑니다. 자,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인근 지역,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뭐라고 해요? 유사 지역이 다음과 같은 격차를 보이는 경우 상승식으로 산정 구한 지역요인 비교치. 단 격차 내역은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뭘로 본다? 이렇게 분모인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 유사 지역을 뭘로? 100으로 사정할 경우에 비준치인데 조건, 비교 항목이 몇 개 나왔어요? 비교 항목이 5개. 비교 항목이 이렇게 5개가 나왔어요.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 유사 지역을 100으로 사정하는데 거기에 분자는 뭐죠? 분자는 대상인데 거기 격차 내기 2%, 마이너스 2는 뭐예요? 사례 부동산에 비해서 2% 뭐다? 열세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이너스 2. 격차 내기 마이너스 2는 2%,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에 비해서 열세 있다. 그리고 플러스 3은 몇 프로? 우리는 3% 뭐다? 우세. 환경 조건은 우세 요인에 있다. 자, 그리고 가로 조건은 마이너스 1은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에서 1% 뭐다? 열세 있다. 플러스 4. 접근 조건은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에 비해서 뭐다? 4% 우세하다. 행정적 조건은 0이다. 0은 뭐 어떻게 돼요? 동일한 지역에 있다는 얘기지.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죠, 0은. 요걸 상승식으로 구하라는 것은 요걸 다 뭐 해줘? 상승식은 비교한 걸 다 곱해주는 거. 100분의 98은 0.98, 100분의 103, 1.03, 100분의 99는 0.99, 100분의 104는 1.04 곱하기 1. 요거 계산하라는 얘기죠. 1.039. 5번 정답. 자, 158번 문제로 갑니다. 자, 물적 유사성인데 부동산은 개별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 요인 비교가 가능한 사례를 수집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자, 개별 요인 비교치인데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토지의 감정 평가 시에 개별 요인 세분화된 항목 세 번째 칸에 있어요. 세분화된 항목의 비교 내용이 다음과 같을 때 개별 요인 비교치를 구하라. 자, 접근 조건인데 분모는 사례는 하여튼 뭐다? 100이야. 사례는 100입니다. 몇 개 있다? 5개가 있죠? 비교 항목은. 자, 거기 보면 조건 5개 있는데 항목이 나와 있는데 세분화된 항목 보세요. 취랍가의 접근은 대상 토지가 몇 프로? 분모는 사례거든요. 분모 사례에 비해서 대상 토지가 몇 프로? 뭐다? 취랍가의 접근성은 10% 뭐다? 우세는 플러스. 자, 우선 지금 요거 하나의 조건이거든요. 예? 지금 접근 조건 보고 있어요. 분모는 사례인데 분자를 보세요. 세분화된 게 접근성이 10% 우세를 하니까 플러스. 또 뭐가 또 농로의 상태가 또 5%는 또 뭐하다? 열세일 때는 이렇게 구해야 돼.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구하면 골치 아파요. 여러분 100분의 얼마? 100 플러스 10 곱하기 100분의 100 마이너스 5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주의해야 돼. 세분화할 때 주의해야겠죠. 또 얼마? 자연 조건 보세요. 또 사례는 100인데 또 거기 봤더니 1조 통푸는 대상 토지가 10% 우세할 때는 뭐죠? 플러스. 또 대상 토지가 토양 토질의 양부가 또 5% 열세일 때는 또 뭐다?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야 돼. 자, 그리고 획지 조건 갑니다. 획지 조건은 또 100%의 기준인데 경사도는 또 몇 프로? 경사도는 5%? 열세일 때는 뭐? 마이너스. 근데 형상에 의한 장애 정도는 동일하다. 동일하니까 플러스 제로. 동일하면 0이지. 뭐 격차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행정적 조건은 뭐다? 용도적이 동일하니까 같은 적이 있죠. 그러니까 동일하지. 뭐 요거는 비교할 필요가 없고. 기타 조건 보세요. 기타 조건은 장래의 동량이 대상 토지가 뭐 10% 뭐 그 적이 쇠타는가 봐. 10% 뭐 열세 있다. 자, 이 비교 요걸 전부 곱해 준 게 우리는 개별 요인 비교치. 자, 그럼 얼마죠? 100분의 105 1.05 곱하기 100분의 105 1.05 곱하기 100분의 95 0.95 곱하기 100분의 90 0.9 요거 계산하면 답이지. 0.943 4번 정답. 계산 잘못하면 5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들어가면 5번이 나옵니다. 그 함정에 걸리지 않도록 합니다. 자, 159번. 자,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사 A는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자료를 얻었다. 이를 토대로 대상 토지의 비중 가액을 구하라. 자, 대상 토지의 비중 가액을 구하는데 거기 맨 끝에 사례 토지는 9개월 전에 얼마에 거래했다? 거래 사례 가격은 1억 원에 거래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거래 세 번째 보세요. 사례 토지가 거래된 시점, 거래 시점을 100으로 봤을 때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가격이 몇 프로? 10% 뭐였다? 상승일 때는 뭐? 플러스. 시점 수정했고. 그리고 첫 번째 사례 토지 가액은 인근지역에서 채택. 인근지역에서 채택하면은 용도적, 기능적으로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다. 비교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나온다?
우리 개별 요인 비교가 나오죠. 자, 개별 요인 비교 갑니다. 자,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은 얼마?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은 10,000제곱미터 중에 6,000제곱미터는 뭐죠? 왕경사. 왕경사가 되네요. 왕경사. 그리고 뭐는 10,000제곱미터 중에 나머지 4,000제곱미터는 뭐다? 평지. 요거는 왕경사 부분. 요거는 무슨 부분? 평지 부분. 이죠. 자, 얼마? 거기 봤더니 왕경사 부분, 사례는 분모거든요. 사례 토지 100으로 봤을 때 왕경사 부분은 사례 토지에 비해서 몇 프로로? 20% 뭐가? 감가요인이다. 감가일 때는 뭐? 마이너스. 그리고 평지 부분은 또 뭐에 비해서? 사례 토지에 비해서 또 대상 토지가 몇 프로? 또 10% 뭐가 있다? 감가요인이 있다. 요걸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거 얼마죠? 0.6이죠. 0.6 곱하기 얼마? 100분의 80, 0.8이니까 0.48. 요거는 0.4 곱하기 요거 0.9, 0.36. 두 개를 더해주면은 얼마? 더해주면 0.84, 0.84, 1.1. 1억 원에 곱해주면 정답은 얼마 나오죠? 2번 정답. 자, 46 수익환원법. 자, 수익환원법은 수익성의 원리에 근거를 해서 나타나죠. 자, 수익 가액을 구하는데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이익이나 또는 미래의 현금 흐름,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을 하는데, 환원할 때는 환원 이율로 환원하고 할인할 때는 뭘로? 할인율로 할인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수익하는 법인데, 요거 계산은 출제 안 하고요. 우리 계산 문제는 이걸 계속 출제하는 거죠. 시험 문제는. 자, 그래서 160페이지, 160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수익환원법을 적용한 평가 대상 근린 생활시설의 수익가액을 구하는데, 자, 수익가액 구하는데 지금 얼마 나오죠? 환원율 몇 프로? 5%, 0.05, 5% 나왔죠. 환원율 나왔는데 뭐만 구하면 돼? 순영업소득 구하는데 가능 총소득 얼마죠? PGI 얼마? 5천만 원이 주어졌어. 자, 여기서 공실 손실 상당액은 5천만 원에 몇 프로? 5%. 10%는 500인데 5%니까 얼마? 250만 원을 빼주고, 대손 충당금이 또 있죠. 얼마? 마이너스 얼마? 100만 원. 또 대손 충당금 또 빼줘야지. 그리고 빼주니까 얼마? 유효 총소득은 350 빼주니까 얼마 나오죠? 4,650만 원이 나오죠. 자, 영업 경비를 이제 빼 들어가는데, 아니지, 밑에를 풀었네. 대손 충당금. 여기 표를 밑에 것도 봤네. 자, 여기에 5%가 250 빼니까 얼마? 4,750만 원이 유효 총소득인데, 자, 여기서 영업경비인데 유지관리비는 또 얼마? 5천만 원. 가능 총소득의 유지관리비는 몇 프로? 3%니까 얼마? 150만 원이 유지관리비. 150만 원. 부채 서비스액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화재보험료 100만 원 포함돼요. 소멸성 보험료니 화재보험료는 포함되고 개인적 업무비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 나오죠? 요게 250을 빼줬더니 순 영업소득은 250만 원 빼주면은 4,500만 원이 순영업소득. 여기에 4,000
500만 원. 분모 분자에 100을 곱해주니까 얼마? 5분의 45억 원. 나눠주니까 9억 원이 정답. 4번 정답이죠. 자, 161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의 자료는 수익성 부동산 A에 관한 내용이다. 수익환원법에 적용될 순수익. 자, 가능 총 수익은 얼마? 9천만 원. 자, 9천만 원에서 공실 손실 상당액 얼마? 300. 자, 공실 손실 상당액 300만 원에 또 대손 충당금 얼마? 100만 원을 더해준 400만 원을 빼줘. 빼주면 얼마? 우린 유효 총소득은 8,600만 원. 네. 영업 경비를 빼야 되는데 영업 경비에 거기에 관리 직원 인건비 2,400 포함되죠. 여러분 소유자 봉급은 포함되지 않지만 관리인 봉급 인건비는 포함이 돼요. 그리고 자본적 부동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액은 포함이 안 돼요. 수선 유지비 얼마? 300만 원 포함. 그리고 재산세 200만 원 포함. 그리고 광고 선정비 얼마? 300만 원 포함. 광고 선정비 포함합니다. 그런데 소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재산세는 200만 원 포함되지만 사업소득세는 포함되지 않죠. 빼주니까 얼마? 500, 800, 3,200. 8,600에서 3,200을 빼면은 5,000 얼마? 400만 원이 바로 뭐죠? 순영업소득이 되겠다. 순영업소득 5,400만 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나머지 한 테마 3개 남았는데 한 5분 정도 쉬고 계속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개 남았습니다. 간단. 자, 잠시 5분 정도 쉬고 시작하겠습니다.